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달라집니다. 기존 5단계 구분은 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거리두기 각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학기에는 매일 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학교 구성원 백신 접종 계획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헌혈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헌혈 실적은 상향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애 첫 헌혈을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죠. 당직실, 교사 휴게실, 옥상, 지하 등입니다. NTN 기자가 이런 공간들을 어떤 용도로 쓰이고 또 각 공간은 어떤 물건들로 채워져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달라진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단계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수도권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일단 개편된 거리두기는 비수도권에서만 시행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 먼저 첫 소식, DCN 이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단계 기준 또한 상향 조정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이 감염된 추세일 때 거리두기 1단계, 1명 이상이 감염될 때 2단계 등입니다. 또한 전국 단위 감염 양상과 수도권에 한정된 감염을 구분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 때는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고 식당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 운영 시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2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은 8인까지만 허용되고 다중이용 시설 이용은 밤 12시로 제한됩니다. 부산과 광주 등 광역시와 특별시는 마찬가지로 2주 동안 사적 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합니다. 1단계 기준을 초과해 2단계 거리두기 수준을 보이고 있는 대전시와 세종시는 집단 감염에 의한 일시적 감염 증가를 보인다는 점과 의료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로 한 발 더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말씀을. DCN 이용현입니다. 거리두기 개편 이후 청소년들에게 와닿을 변화는 또 있습니다. 길었던 격주 등교가 끝나고 2학기부터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GBC 이슬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격주 등교를 해야 했던 학생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라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가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7월 3주경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과 학교 현장의 준비를 위해 2학기 개학 시작에 맞춰서 적용합니다. 여름방학 중 급식,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방역이 실시된 후 개학 전후 학교 집중 방역 및 적응 주간 운영을 거쳐 전면 등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면 등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 계획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초, 중고 전 교직원 및 고3 학생들은 7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이 백신 접종 완료를 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3 이외의 수험생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접수하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8월 초순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만 18세인 고3 학생만 백신 접종 예정돼 있는 상황으로 만 12세부터 15세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접종이 허가된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성적도 오를 것 같고 집중도 더 잘 될 것 같고
반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든지 많은 게 이제 그쪽으로 다 잡혀 있었는데 다시 적응시켜야 되니까 걱정도 되고 아직 코로나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등교 수업을 한다는 건 조금 학생들의 일상을 되돌리기 위해 방역당국은 학교 내 코로나 유입 차단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GBC 이슬비입니다. 한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4명입니다. 어제보다 200명 가까이가 늘어서 68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은 465명으로 3단계 기준인 평균 5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애 첫 헌혈을 한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나이, 몸무게, 질병 유무, 약물 복용 여부 등의 조건을 맞추면 누구나 쉽게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혈 참여율은 4년째 감소세입니다. 자세한 내용 JMBS 안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로 찾아온 헌혈버스. 미리 헌혈에 동의한 고등학생들이 버스에 올라타 생애 첫 헌혈을 합니다.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는 생각에 학생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혈액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뉴스를 들었고 또 제 주변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고 또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헌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헌혈 실적은 매년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는 재작년에 비해 헌혈 참여가 마이너스 6.4%,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헌혈을 하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도 하면서 헌혈하러 갔다가 스스로의 건강이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헌혈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혈 과정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은 물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헌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혈 전 문진이 이루어지고 체중과 혈압 등을 검사해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을 모두 고려해 헌혈이 이루어집니다. 헌혈 후에는 혈액 검사 결과를 전달받아 스스로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형이 지금까지 A형으로 알고 있었던 혈액형이 AB형으로 이제 숨겨졌던 혈액형이 나와서 그런 제 혈액형을 다시 알게 되었고 헌혈을 통해 모인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지거나 의약품의 재료가 되는 등 건강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데 쓰입니다. 이렇게 헌혈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이 많지만 헌혈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려면 연간 약 300만 회의 헌혈이 필요한데 지난해 헌혈 실적은 261만 회에 그쳤습니다. 현재까지 혈액이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대체할 물질이 현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헌혈자분들의 헌혈을 통해서만 수혈이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헌혈 참여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나눔 헌혈. 헌혈 실적이 4년째 감소하고 있는 지금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JMBS 뉴스 안주현입니다. 별을 보고 등교하고 달을 보며 하교한다는 말이 있죠. 이른 시간 학교에 가서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선생님께 혼날까봐 물어보지 못했던 궁금증. 학교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MTN 홍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등교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의문을 가졌다.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학교의 비밀 공간. 옥상과 지하같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 궁금해.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법. 방부제에 먹지 말라고 적혀있으니 더 먹어보고 싶고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자고 싶지 않은가. 당직실, 자료보관실, 옥상. 들어가지 말라는 곳이 많으니 더 들어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기자는 직접 학교의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 봤다. 입구와 가장 가까운 당직실부터 가보았다. 당직실은 학교 안에서 당직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생활하는 공간이다. TV, 소파, 침대까지 하루를 지내기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당직실은 당직 선생님께서 생활하시는 공간이라 하면 교사휴게실은 어떠한 곳일까? 뭐야? 우와, 리얼이다. 뭐야 이거? 방이야 그냥. 교사휴게실은 교사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마찬가지로 책상과 소파 그리고 침대까지 놓여 있다. 학생들이 매일 가지만 볼 수 없는 공간인 급식실 안쪽. 급식 대량 생산을 위한 큰 밥솥들과 많은 조리도구들이 있었다. 조리도구들이 뿜어내는 열 때문에 바깥보다 더웠다. 자료보관실. 역대 졸업생들의 졸업사진들, 그리고 역대 모의고사 시험지와 많은 학생들이 기입한 OMR 카드 등 많은 정보들이 보관된 공간이다. 꺼내보고 싶었지만 보안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한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교 옥상.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학생들이 학교 옥상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싸움도 하고 담배도 태우지만 현실에서는 옥상에 가는 길부터가 막혀있다. 사실 옥상은 길의 이하로 별거 없었다. 옥상에서 완전한 꼭대기로 이동할 수 있는 외부 계단과 실외기 등이 있을 뿐이다. 옥상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던 지하에도 내려가 보았다. 지하로 갈 수 있는 입구는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철창을 열고 들어가자 수없이 많은 파이프들과 연료통이 있었다. 이게 다였다. 생각보다 별거 없는 비밀 공간들.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걸까? 선생님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혹은 보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엄청 대단한 이유는 아니지만 당연한 이유이긴 하다. 비밀 공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생긴 궁금증. 영상으로나마 공간에 들어가 봤으니 궁금증이 좀 풀렸길 바란다.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학교가 많죠. 한 학기에 마무리를 짓는 시험이니만큼 한 문제 한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뉴스라이브도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7월에는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신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